벌써 몇 년이나 전에 1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집. 이라는 문구에 끌려 니타 씨는 어느 시골 벽지로 불쑥 이주했다. 그때는 뭘 할까? 전부 다 싫어졌어. 사회인이 되고부터 사회에 새팔할까? 그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일을 관두고 날 내던지듯 끌려가듯 그 공짜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사람 집을 찾아서 시골에서는 일정 기간을 무상으로 집을 빌려 살 수 있는 곳이 실은 적지 않다. 관리를 할 수 없게 된 물건을 사람을 불러 살게 해서 빈집으로 두지 않는다. 이것은 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빈집으로 놔두면 짐승들이 들어와서 전선 같은 것도 망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집 관리를 위해 누군가를 살게 해주는 쪽이 훨씬 낫다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젊었으니까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었어.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차가 있었으니 조금 먼 마트에 며칠에 한 번 쇼핑을 갈 수도 있었지. 일은 했어도 계속 필사적으로 저축만 했지 돈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저축한 돈을 탕진하면 그때 일하면 되지 않은 물러터진 생각도 했고 니타 씨의 마음은 지쳐 있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시골의 어둡고 넓은 저택의 한적한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가구부터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 얼마 전까지 집주인인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둘이 살기엔 너무 집이 넓기도 했고 병원이 가까운 작은 곳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나로서는 어떤 이유라도 빌려준다는 것만으로 고마워서 너무 고맙게 그 집에서 살게 됐는데 니타 씨는 집과 정원 그리고 가구 일체를 인수했다.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불편한 점도 나왔지만 그것 또한 운치로 느껴졌고 연구하면 어떻게든 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터였다.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 외딴 집이라 근처에는 이웃도 없었다. 혼자만의 생활이었지만 전기도 잘 들어오고 전파도 통했고 꽤나 쾌적한 생활이어서 니타 씨는 시골이라는 게 이렇게 살기 편한 곳인가?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살기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우유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것은 한순간에 환각 같은 냄새. 거실 옆에 일본 식빵을 지나 조금 더 안쪽에 침실을 향하던 중 콧속에 살짝 우유 냄새가 난 느낌이 들었다. 뭐랄까, 한 밀크에서 확 풍겨오는 냄새? 알겠어? 살짝 달콤한 우유에 순간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나는 냄새. 그것은 밤낮 없이 불쑥불쑥 콧속을 후벼 팠다. 전에 살던 사람이 뭔가를 엎질러서 다다미에 스며든 것 아닌가 했어. 하지만 그러기에는 냄새가 짙은 느낌이 났다고 한다. 신경이 쓰여서 냄새의 원인을 알고 싶어 어딜까 하면서 일본 식빵의 여러 곳을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역시 다다미에서 나는 냄새였어. 일본 식빵 한가운데에 있는 다다미 한 곳. 딱 그 다다미에 코를 대봤더니 달콤한 우유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을 알았다. 그 다다미에 뭔가를 엎질렀던 건가라고. 어쨌든 납득이 되니 속이 시원해져서 뭐 그만하자 하게 됐어. 그래서 스프레이 타입의 탈취제를 다다미에 뿌리고 방을 대충 청소했다. 청소를 하니 왠지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그대로 해가 질 때까지 집안 여기저기를 청소를 하면서 돌아다녔다. 상쾌한 기분도 됐고 모처럼이니까 하면서 니타 씨는 그날은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씻고 나서 남은 집안일을 해치우고 얼른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거실 옆에 일본식 방문을 열자 다시 우유 냄새가 확 올라왔다. 그 방에서 막 데운 우유 냄새가 났어. 이상하네. 바닥에 탈취제도 뿌렸고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다 닦았는데 이 냄새는 뭐야? 니타 씨는 다시 다다미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불을 켜고 얼굴을 가까이 향한다. 역시 다다미에서 우유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다미 틈에 뭔가가 끼어 있었어. 짙은 갈색의 흙가루 같은 게. 쭈그리고 앉은 니타 씨는 손톱으로 다다미 사이를 긁어내자 뭔가 흙 같은 것이 톡톡 튀어나왔다. 손가락에는 달콤하면서도 메스꺼운 우유 냄새가 묻어 있었다. 분유가 완전히 썩어버리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 굳어서 갈색으로 부슬부슬하게. 낮에 봤을 때는 그런 줄 몰랐었는데 말이지. 아무리 씻어내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손에 향수를 뿌리고 다시 씻자 겨우 냄새가 없어졌다. 그날 밤은 그냥 잤는데 심야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다. 바로 전까지 자고 있었는데 잤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막 잠자리에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의식도 뚜렷했다. 너무 일찍 잤나? 청소가 운동이 되었다곤 하나 잠에 든 시간이 9시 언저리로 꽤 빠르긴 했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시간은 새벽 1시경. 갑자기 컵라면이라도 먹을까 생각이 들었어. 니타 씨는 침실에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다. 시골의 심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밤벌레 소리나 가끔은 야생동물이 풀밭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었지. 아무 생각 없이 장지문을 밀어 열었다. 열려있는 일본식 방으로 불빛이 들어간다. 그 방 한가운데 그 다다미 위에 전혀 모르는 여자가 이쪽에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을 니타 씨는 보게 된다. 뭐야? 엉겁결에 목소리가 새어나오려고 했지만 거기서 비명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이미 연 장지문을 닫을 생각도 못하고 니타 씨는 그대로 방 안에 앉아있는 여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여관에서 입는 유카타라면 상상되지. 흰 원단에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여자가 거기 앉아서 흔들흔들하고 있었어. 여자는 니타 씨 쪽을 보려고도 않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쭈그리고 앉은 채로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다. 뭐야? 뭐라고 하고 있어? 니타 씨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여자는 가는 목소리를 떨면서 먹으라고 한다.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다. 이거 먹지. 저기요. 먹지를 않아요. 저기요. 이 아이 먹지를 않아요.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휙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리타 씨에게 하얀 럭비볼 같은 것을 던져주었다. 뒤로 물러나는 것과 그 흰 덩어리가 가슴팍에 떨어진 것은 동시였다. 그리고 니타 씨는 운도 없이 그 던진 흰 덩어리를 가슴 안에 안는 꼴이 되고 만다. 우와! 가슴팍에 있는 그것은 발가벗고 핏기 없는 새하얀 아기였다. 럭비볼 같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기의 배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명을 지른 니타 씨가 무심코 손을 놓자 철퍼덕 하는 물을 머금은 진흙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바닥에 떨어진 아기가 위를 향해 누워있다. 니타 씨가 보는 앞에서 작은 입이 뻐끔 하고 열린다. 목 안에서 뭔가가 밀려 올라오는지 꿀럭꿀럭하며 세면대에서 물이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며 아기가 걸쭉한 토사물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른 배가 위아래로 오르내릴 때마다 입에서 분수처럼 토사물이 넘쳐나온다. 달콤한 우유 냄새가 바닥에서 솟아올랐다. 저기요, 이 아이 먹여도 잘하질 않아요. 갑자기 오른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니타 씨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이 떠진 게 동이 틀 무렵이었어. 집안에 우유 냄새가 가득해서 새벽이지만 너무너무 무서워서 집을 뛰쳐나왔어. 차로 편의점까지 가려고. 니타 씨는 메스꺼운 우유의 달콤한 냄새를 온몸에 묻힌 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 집을 나선다. 대낮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빌려준 노 부부에게 연락을 넣었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고 싶다는 니타 씨에게 노 부부는 오늘 바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가구도 청소도 그냥둬도 상관없어요. 라고 낙담한 듯 말했다. 그래서 그날 중으로 짐을 정리했어. 원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불쑥 이사한 거라서 가진 거라곤 작은 가방뿐이었지. 바로 차에다 싣고 저녁쯤 도망쳤어. 돌아가려고 차로 천천히 시골길을 달리던 중 이사 당일에 인사를 나눴던 꽤 먼 곳에 이웃인 할머니가 밭일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인사라도 하자고 생각해서 차를 세운 다음 말을 걸었어. 벌써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지. 니타 씨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대놓고 안심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젠 이사 나가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듣고 싶다고 물고 늘어지는 니타 씨에게 할머니는 절대로 내게 들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십 년 전에 그 집에 여자가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고 해. 처음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젊은 부부였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남편은 곧바로 종적을 감추고 만다. 이 근방은 시골에서도 변방이라 집과 집 거리가 엄청날 정도로 멀다. 알고 지내는 이웃은 없었던 것 같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되도록 걱정해 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아이를 업고 슈퍼에 다니는 그녀를 누구라 할 것 없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면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나 역시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녀는 혼자서 대량의 분유를 사러 오더니 그날 이후로 슈퍼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만다. 보통 쇼핑하러 며칠에 한 번 나타나잖아. 그랬기 때문에 계속 모습이 안 보이게 된 후 일주일 정도 더 지났을 때 좀 보러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대. 이웃집 아저씨, 그리고 그 옆집, 또 옆집 등 사이좋던 마을 사람들 몇이 모여서 여자 집에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고 한다. 도착했더니 현관은 열려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좋지 않은 생각이 그 자리에 모두에게 들어서 서둘러 넓은 집안을 여자와 아기를 찾아 돌아다녔다. 여자는 그 일본식 방에 있었다. 주위에는 우유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다. 방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사발을 들고 숟가락으로 필사적으로 뭔가를 떠서 누워서 자고 있는 아기의 입에 떠놓고 있었다고 한다. 아기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입에서는 점도 높은 끈적끈적한 무언가 하얀 것이 넘쳐흘러 다다미를 적시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 일본식 방에서 죽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먹이고 있었다고. 여자는 죽어버린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액체라면 넘쳐흘러 나올까봐 분유에 물을 섞어 풀처럼 만든 후 아기의 입에 계속해서 넣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걸 듣고 다신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역시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는 거야. 리타 씨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 다시 이사를 했다. 시골과는 인연이 없는 대도시로 말이다.